오늘은 여러분께 죽기 직전 수많은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내뱉은 단 한마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이 말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이건 단순한 위로나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임종 직전 병상에서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남긴 말들이 모여 만들어진 인간 삶의 총결산이자 진짜 지혜의 압축본입니다. 듣고 나면 마음이 서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늘함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경고가 될 것입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노년층 대상 상담과 기록을 병행해 왔습니다. 호스피스 병동, 요양병원, 종합병원 말기암, 병동, 심지어는 요양원까지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두가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남긴 말들 중에 돈이 아깝다는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 많은 재산을 모으지 못해서 한탄하는 말도 드물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많이 남긴 말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가슴 저린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때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어야 했어. 왜 그렇게 일만 했을까? 가족이랑 여행 한번 못 갔네. 내가 왜 그걸 두려워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이 말을 남긴 어르신들의 눈은 이미 세상의 끝을 향해 있었습니다. 삶의 종착역에서 이제 곧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는 이들이 남긴 말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살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 한 분은 94세의 할아버지셨습니다. 자식 다 키워놓고 아내 먼저 보내고 요양병원에 홀로 계시던 분이셨죠.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있다면 뭐였을까요? 그분은 오래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 그게 후회야. 안 한 게 후회지. 한 게 후회인 적은 거의 없어. 그 말이 제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우리는 늘 후회하지 않기 위해 행동을 멈추는 선택을 합니다. 두렵고 망설여지고 걱정되니까요. 하지만 노인들은 반대로 말합니다. 하지 않은 게 가장 후회된다. 70대 중반에 들어섰던 한 할머니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야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어. 다 남 위에 산 거야. 근데 그게 누구도 기억을 안 하더라고. 이 말도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다 괜찮아,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애 키우고 나면, 은퇴하고 나면, 시간 나면. 하지만 많은 노인들은 말합니다. 그 나중은 오지 않더라. 죽기 직전 사람들이 남기는 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건 삶의 마지막 장에서 남기는 가장 진실된 회고이자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이 말이 있었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더 깊고 더 진하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드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은 그저 스치듯 지나가는 하루일지 모르지만 몇십 년 후 병상에 누워 자신의 마지막 숨을 바라보게 될 때 사람들은 단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그때 그렇게 살지 말 걸. 죽음을 앞둔 노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놀랍도록 공통된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후회. 그들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남긴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때 사랑한다고 말할 걸. 일 좀 덜하고 가족이랑 시간 좀 더 보낼 걸. 남들 눈치만 보다가 내 인생 다 놓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을 감기 직전 어떤 이는 손을 꼭 쥔 채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이 말을 남겼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마세요.
그 말엔 무게가 있습니다. 실패의 무게가 아니라 살지 못한 삶의 무게입니다. 죽기 직전 가장 많은 분들이 하셨던 말은 이거였습니다. 왜 그렇게 일만 했을까? 삶을 통째로 바쳐가며 회사를 지키고 가정을 위해 돈을 벌고 남들 눈치 보며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온 그 시간들이 병실 안에서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더랍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보람 있었겠네요? 라고 여쭤봤을 때 그분들 대부분은 잠시 고개를 떨구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땐 그게 최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바보 같았죠. 아이들이 어릴 때 함께 놀아달라던 손짓도 배우자가 함께 저녁 먹자며 기다리던 그 시간도 친구가 마지막으로 여행 가자고 연락해왔던 그 문자도 그 모든 것들을 나중에 다음에 미뤘고 그 다음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일은 끝이 없고 돈은 만족이 없다는 걸 사람들은 몸이 멈췄을 때 깨닫더군요. 그냥 조금만 덜 벌고 조금만 덜 일하고 시간에 가족 손 잡고 공원 산책이나 더 할 걸 그 한마디 속에 담긴 인생의 무게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참 많은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이 있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장이 아니라 한숨 섞인 깊은 고백처럼 터져 나왔던 말이죠. 왜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을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끝끝내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 한번 못 해보고 하고 싶은 일은 많았지만 지금은 안 돼 하며 미뤘던 시간들 그런 것들이 마지막엔 한참을 후회하게 만드는 그림자가 됩니다. 한 노인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정해진 길만 걸어왔어요. 남들 말 듣고 부모 말 듣고 직장 말 듣고 내 마음은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죠. 그는 20대에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배고픈 직업이라는 말에 포기했고 30대엔 여행 작가가 꿈이었지만 현실감 없다는 말에 눌러 살았고 40대엔 창업 욕심이 있었지만 애들 대학 보내고 하라는 말에 미뤘습니다. 그리고 70이 넘어 병상에 누운 지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했어야 했어요. 망했더라도 실패했더라도 그게 내 인생이었을 텐데 용기 내지 못한 삶은 조용하지만 깊은 후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이들이 끝까지 마음에 품고 있던 말이 있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살 걸. 눈치를 보고 남들한테 맞춰 살고 나를 자꾸 숨기며 살다 보니 정작 내가 누군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게 되었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땐 내가 잘 보이려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무도 나한테 그렇게 관심 없더라고요. 그분은 말했습니다. 정작 내 인생인데 내가 주인공이 아닌 인생이었다고요. 그렇게 자신을 눌러가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기준에 맞춰 산 결과는 속이 빈 껍데기 같은 하루하루였답니다. 또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미워하고 살았을까? 가족과 다툰 일, 친구와의 갈등, 서운한 말 한마디에 마음의 문을 닫고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등을 돌리고 살았던 시간들, 그게 결국 죽기 직전에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내가 먼저 연락했어도 됐는데 그게 뭐 그리 자존심 상할 일이었을까? 상처받았던 것도 상처를 줬던 것도 그 순간은 세상을 다 잃은 듯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저 사랑했던 사람과 멀어진 이유였을 뿐이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발 건강할 때 좀 챙기세요.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하루 종일 걸어도 피곤하지 않던 다리, 밤새 얘기해도 괜찮던 목소리, 아침에 눈 뜨면 자동으로 움직이던 몸,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아프고 나서야 깨닫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땐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운동하지 뭐, 내일부터 금연하지 뭐. 근데 그 내일이 안 오더라고요. 죽기 직전 가장 많이 남긴 말 중 하나가 내 몸을 너무 함부로 다뤘다는 것이었습니다. 술,
담배, 스트레스, 무리한 야근, 그리고 계속 미뤄온 건강검진, 그게 결국 자식 얼굴도 못 알아보는 치매로, 몸이 반쪽 되는 뇌졸중으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암 투병으로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들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살았지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발 당신은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오늘 하루가 버겁고 지루하고 반복적이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바로 이 시간이 훗날 되돌아봤을 때 그때가 제일 좋았지라고 말하게 될 순간들입니다. 지금 사랑하세요. 지금 용기 내세요. 지금 나를 위해 사세요. 내일은 약속되지 않았고 후회는 반드시 늦게 찾아오니까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 쉬고 있고 눈을 감았다 다시 뜰 수 있고 손발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 대부분은 그걸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지금 자신이 숨 쉴 수 있기를, 혼자 화장실에 갈 수 있기를, 가족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병명이 붙고 평범했던 일상이 사라진 순간 사람들은 처음으로 깨닫습니다. 아, 그게 다 기적이었구나. 그러니 지금 살아있다는 이 당연한 순간에 당신은 반드시 삶을 산다는 걸 해야만 합니다. 살아있다는 건 숨 쉬는 게 아니라 나답게 사는 겁니다. 누군가의 시선에 내 삶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나다운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지금이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고백에서 놀랍게도 나는 진짜 행복했어라고 말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공통점이요. 아침에 커피 마시며 해 뜨는 거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녁에 손주랑 손잡고 산책할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나당에 핀 꽃 보고 울컥한 날도 있었어요. 그냥 옆에 누가 있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요. 돈 많아서, 성공해서, 멋진 차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의 구석구석에 자신만의 행복을 찾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웃으셨나요? 당신 마음이 좋아하는 일을 하셨나요?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셨나요? 이 질문들 앞에서 계속 아니요만 반복된다면 그건 인생이 당신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방향을 틀 시간입니다.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후회 중 하나는 내가 왜 그때 용서를 못했을까입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 가장 많이 울고 가장 많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건 미안했다는 말입니다. 부모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실수, 자존심, 상처, 감정, 그 모든 것이 그토록 오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는 걸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야 깨닫습니다. 그때 그냥 미안해 한마디 했더라면 우린 지금도 웃으며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이 먼저 손 내밀지 않았다는 그 죄책감이 사람을 평생 따라다니는 겁니다. 혹시 당신도 지금 마음속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럼 지금 연락하세요. 그 사람이 떠나버린 다음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했는지, 무엇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는지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히 말해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깨달음은 항상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그러니 우리만큼은 그 깨달음을 지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랑하세요. 지금 화해하세요. 지금 감사하세요. 지금 쉬세요. 지금 삶을 선택하세요. 우리는 매일 조금씩 죽어가고 있지만 또 매일 조금씩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후회 없는 하루는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분명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 나중에라는 말은
버리세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입니다. 나중에 여행 가야지, 나중에 사과해야지, 나중에 내 꿈 꿔야지. 근데 그 나중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둔 분들 대부분은 자신이 이렇게 빨리 삶을 내려놓게 될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지금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당장 메모하세요. 그리고 그중 하나만 오늘 실행해 보세요. 그게 운동이든 전화 한 통이든 짧은 일기든 당신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첫 번째 순간이 될 겁니다. 둘째,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세요. 사람들은 죽기 직전에야 자신이 평생 남 눈치만 보며 살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아프다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이건 내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만의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걸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매일 5분 조용한 곳에 앉아서 내 마음에게 묻는 겁니다. 지금 괜찮아? 지금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왜 그렇게 억지로 참고 있는 거야? 이 대화를 매일 해보세요. 당신 삶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셋째, 고백과 표현을 아끼지 마세요. 사람들이 후회하는 또 하나,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이상하게도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제일 적게 합니다. 근데 그 말 한 마디를 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했던 사람들은 평생을 그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 말들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보내세요. 그건 그냥 말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넷째, 집 안에 감사일기 한 권을 두세요.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하신 70대 어르신께서 병원에 있을 때 가장 많이 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살아서 집에만 가도 감사하겠다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막상 집에 돌아오니 불평이 다시 시작됐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분이 만든 게 감사 노트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써야 했지만 3주가 지나니 어떤 일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삶이 고마워지는 순간 삶도 나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말이 그분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다섯째, 죽음을 잊지 마세요. 이 말은 어쩌면 무섭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죽음을 자주 떠올리는 사람일수록 삶을 훨씬 더 뜨겁게 삽니다. 불교에서는 죽음 명상이라는 걸 합니다. 매일 단 3분이라도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그 분노, 머뭇거리는 그 결정, 비교하는 그 마음 모두 하찮게 느껴집니다. 살고 싶을 때는 죽음을 잊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살고 싶다면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숨 쉬고 있다는 것,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그건 단순한 지속이 아니라 선택된 기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지금 삶이 지옥 같다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이미 죽음보다 무서운 시간을 견디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인즉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을 붙들고 있는 놀라운 생명력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을 타인의 기준에 맡기지 마세요. 눈치에 흔들리지 마세요. 후회는 늘 뒤에서 달려오지만 당신은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또는 이 콘텐츠가 당신 삶에 작은 물방울 하나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게 저의 진짜 바람입니다. 다시 살 수 있다면 그 말의 공통점, 놀랍게도 죽음을 앞둔 노인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이겁니다. 다시 살 수 있다면 제발 제발 사람들 눈치 좀 덜 보고 살고 싶어요. 너무 평범해 보이죠? 그런데 이 말 안에는 평생을 삼켜버린 후회가 녹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말을 하면 오해받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욕먹지 않을까? 그렇게 살다 보니 정작 나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 그걸 죽기 직전에야 알아차리는 겁니다. 용서할 걸 그게 그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또 하나,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때 그냥 용서할 걸 그랬어요. 그렇게 오래 끌 줄 몰랐어요.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먼저 연락하면 내가 지는 것 같잖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상처는 묻어둘수록 썩습니다.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그 사람, 그 대화, 그 후에 그게 평생을 무겁게 합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엔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제야 깨닫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은 채 너무 많은 날을 버렸구나.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웃을 걸 그랬어요. 이건 의외죠. 우리는 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지금은 바빠. 돈 모으고 나중에 놀면 되지. 지금은 참아야 해. 애들 다 키워놓고 그때 웃지 뭐. 하지만 그때는 항상 조금씩 늦게 찾아옵니다. 결국엔 찾아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죽음을 앞둔 분들이 하나같이 후회하는 건 조금만 더 가볍게 살 걸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냥 바다 한번 보러 갈 걸, 그냥 그 길거리 공연 앞에서 박수 쳐줄 걸, 사진 찍을 때 그냥 한번 웃을 걸. 그렇게 별것 아닌 것들이 죽음 앞에선 가장 아픈 기억이 됩니다. 내 물건들 다 필요 없네요. 다 두고 갑니다. 이건 정말 강하게 가슴에 남는 말입니다. 죽음을 앞둔 분들은 마지막으로 자기 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 많은 물건들, 이거 다 왜 이렇게 쌓아놨을까요? 결국 하나도 못 가지고 가네요. 인생 후반부가 되면 우리가 진짜 남기는 건 물건이 아니라 기억과 관계입니다. 당신이 준 친절, 함께 웃었던 그날의 대화, 사랑한다고 말한 순간들, 그게 남습니다. 그리고 그게 당신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지금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 끝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아직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죽기 직전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은 바꾸세요. 내가 그랬던 후회를 반복하지 마세요. 우리가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바꾸는 것. 조금 더 사랑하세요. 조금 더 웃으세요.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나답게 사세요.